생활 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집배송이 여러분 안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종아입니다. 어제부터 전국이 14호 태풍 찬투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추석을 앞둔 시기에 태풍이라서 광주 전남 과수 농가들 그리고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부디 태풍 찬투는 별 피해 없이 그냥 좀 지나갔으면 합니다. 대신에 이번 주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첫 번째 자동차 캐스퍼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12,000대, 내년에는 연간 7만 대 규모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사전계약 첫날인 지난주 화요일에 무려 18,940대 사전계약이 신청될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첫 번째 결과물 캐스퍼 부디 잘 연착륙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 청년들의 취업 걱정도 줄었으면 합니다. 광주 전남 시사배송은 이분들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김석 순천 YMC 사무총장, 안순애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띵동 시사 왔어요. 순천 YMC 사무총장 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특별사랑 안술래입니다. 네, 시사배송의 첫 번째 코너부터 가겠습니다. PD 추천 배송. 오늘 PD가 추천하는 이슈는 바로 그 어등산 개발 논란입니다. 어등산 들어보셨어요? 네, 꽤 오래됐죠. 그래서 광주에서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맞아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그곳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지역에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취지로 시민을 위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2004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골프장만 개장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임기 안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여전히 방치가 되고 있어요. 왜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17년째 표류하고 있는지 김무성 PD가 취재했습니다. 서남권 관광을 선도한다는 광주시의 야심찬 포부와 함께 2006년에 착공한 어등산 관광단지. 이곳에 호텔과 공원 등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2012년에 골프장만 개장하게 됩니다. 그 외에 시민들을 위한 휴양 공간으로 계획한 유원지는 여전히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요. 17년째 논란 속에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어등산 관광단지는 어등산 일대에 총 273만 제곱미터 규모로 계획된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처음 계획대로라면 2015년도에 이곳에 이미 호텔과 테마파크, 문화시설 등이 세워져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허허벌판 모습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초창기 사업 계획에 하면 골프장과 문화 오락시설을 동시 착공해서 동시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골프장만 만들어지고 골프장은 개인 소유가 그러니까 개인 기업의 소유가 되고 이 땅은 그대로 지금 방치돼가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죠. 예.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골프장 수익 사업을 보장해주는 대신 그 수익금으로 공원 등을 조성하기로 계획했는데요.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온데간데 없고 골프장만 들어서 있습니다. (17년째) 제자리 걸음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2004년도에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섰는데요. 공공을 위한 개발 명목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토지를 싼 값에 강제 수용했고 이 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인수한 민간 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골프장만 서둘러 개발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동시에 착공하기로 했던 공원 등 유원지 시설은 계획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버립니다. 처음 사업 계약서에 보면 골프장을 착수할 때 동시에 다른 문화시설도 동시 착공이거든요. 근데 몇 년, 한 3, 4년을 이 어등산 요트는 골프장만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도시공사가 분명히 협약 위반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너희 빨리 이 공공 개발 착수를 해라고 하는데
그 3, 4년 동안 거의 그런 관리 감독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골프장만 지은 어등산 리조트 측은 2012년도에 골프장 사업을 먼저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골프장을 제외한 남은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 체납하라는 강제 조정을 했고 시는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광주시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는 지적인데요. 공익시설을 무시하고 수익이 나는 골프장만 영업하도록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꼴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수익이 나는 골프장만 우선 개장을 하고 유원지 개발은 하지 않고 그냥 시에 떠넘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주시가 이 민간 사업자를 다시 공모를 해서 이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광주시는 남은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를 다시 공모해야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민간 개발을 위해서 시는 유원지 개발에 이미 들어간 230억 원을 골프장 측에 지불해야 하는 소송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에 공영 개발이 아니고 민간 개발을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기반 조성을 했던 그 비용 230억의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을 다시 시가 본인들에게 줘야 한다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시가 받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이 230억의 돈을 미리 이 기반 조성비로 제공을 하고 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본 공사하고는 상관없이 230억이라는 채무를 안고 시작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기반 조성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업자 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액수인 거죠. 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개발하겠다던 어등산 관광단지. 그중에 절반이 넘는 55%는 골프장이 들어섰고 개발이 불가능한 경관 녹지를 제외하면 개발 가능한 땅은 전체 면적의 15%에 불과해 이는 광주 우치공원의 3분의 1 정도의 면적입니다. 또다시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게 될 경우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결국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얼마나 남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먹튀 기업만 수익을 가져가고 결국은 수익은 이미 다 빠져나갔는데 없는 수익 가지고 거기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민간 업자나 관에서도 이걸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딜레마에 빠진 거죠. 예. 어등산 관광단지는 초기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초기 사업자인 삼릉이나 금강기업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이를 인수한 모아건설은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골프장만 들어섰고 남은 땅을 다시 개발하기로 했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호반건설도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서진건설이 2019년에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합니다. 서진건설 측은 5성급 호텔을 비롯해 복합 쇼핑몰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 식물정원 등 약 4,800억 원 규모의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계획을 제시했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등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또다시 제동이 걸리는데요. 지난 2019년 12월 광주시가 서진건설 측에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 통보를 낸 것입니다. 한 3차례 연기까지 하면서 서로 노력을 했습니다. 협약 조건 이행을 해서 핵심은 협약 이행 보증금 납부였는데 결국은 그 연기까지 하면서 계속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서진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협상 이행 보증금을 납부를 못했고 못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이행보증금은 사업 수행을 약속하는 의미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민간 업체가 총 공사비의 10%를 납부하는 일종의 계약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시는 관광진흥법을 적용해서 호텔과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총 공사비가 4,800억 원이라는 입장. 반면에 서진건설은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만 총 공사비라는 주장입니다. 민간 자율제한 사업이거든요. 본인들이 제시한 자율제한 총 사업비가 4,826억이거든요. 공모 지침에도 관광단지로서 기능을 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제시한 총 사업비는 4,826억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요. 그에 대한 10%가 저희들이 483억이 협약이행 보증금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서진건설 측은 공모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총 사업비는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말하는데요. 호텔 등 기타 시설은 부대 사업이기 때문에 총 공사비는 이를 제외한 193억 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보면은 이게 공모지침에 그 2조 11항의 정의, 2조가 정의입니다. 11호의 민특법에 대한 그래서 부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모지침에 의해서 이제 그 보증서 띄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하게 되는 기반 시설에 대한 193억에 대해서만 우리가 띄면 되는 거지. 더 이상을 뛸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죠. 결국 호텔, 상가, 공원 등의 시설이 부대 사업인지 아니면 본 사업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는 광주시의 애매한 공모지침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합니다. 총 사업비라 하면 준용하여 주된 사업이라는 것이 단지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만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이 계획에 따르는 호텔, 유원지, 상가시설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 공사비 논의 해석이 있는데 공모 지침 등을 전체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어느 정도 광주광역시 주장이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이 공모 지침에 따른 이 11호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논쟁의 소지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서진건설 측에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를 통보한 광주시. 이에 서진건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광주시는 이 소송에서도 패소합니다. 서진건설 측에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때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가 서진건설에게 다른 제안을 합니다. 먼저 제안은 이게 기반 시설에 대해서만 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광주시에서 도시공사에서는 우리가 어등산 CC 같은 경우도 삼능하고 이미 분할로 해서 협약 체결을 했다 그런 사례도 있다 보니 평평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민특보에 나와 있는 3회 분할로 하자라고 제안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480억을 3회 3회 분할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고심 끝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된 거죠. 실제 사업 초기에 도시공사가 삼능건설과 맺은 협약서입니다. 사업 이행 보증금을 공사 단계별로 나눠서 내도록 했는데요. 시행사인 도시공사가 먼저 제안을 했고 서진 측은 480억 원을 이행 보증금으로 인정하고 분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주시가 완납을 주장하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협약 이행 보증금은 결국 서진이 가져갈 서진의 몫입니다. 우리 시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서진이 가져가게 될 몫이고요. 사업 공정 이행 절차에 따라서 단계로 서진에게 반납이 되는 서진이 가져가는 돈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라든지 또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 포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담보에 내기 위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손해배상금적인 사업을 이행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릴 만큼 이행보증금이 중요한 사안일까? 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논리인데 서지는 그걸 받지를 않는 거예요. 광주시의 사전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처음에 그 어등산 리조트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결국은 돈 되는 골프장만 갖고 소송을 제기해서 먹고 튀어버렸잖아요. 서진도 그럴 가능성이나 그런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는 적정한 양의 이행 보증금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학습 효과, 저는 그런 것이 좀 있었다고 봐요. 수년째 사업이 표류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개발을 위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인근 마을의 주민들. 실제로 어등산 개발 부지 중에 군부대 땅은 4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5%는 주민들의 땅이었는데요.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강제 수용당한 땅에 골프장만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던 땅은 방치된 채 잡초만 무성합니다. 수용된 땅이 어디예요? 저 깊은 데라니까. 저쪽? 여기 고랑으로. 거기가 그러니까 전부 다 수용이 돼버린 땅이라는 네, 거죠. 지금 마을 다 분들한테. 네. 아버지 땅도 저쪽에 있어가지고 저기가 평당 12만 원에 수용이 된 거라고. 네. 논이었어 논. 지금 저 옆에 뭐 거래된 거 얼마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게 95만 원에 처음에. 95만 원. 네.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던 땅이 사라진 뒤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전전하는 마을 주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골프장 저기 하면서도 어떻게는 우리 주민들 편의라든가 모든 불편사항 없게 보상 차원에서도 모든 걸 다 잘해주고 허겁다는 사람들이 나무 자르고 농약 바르고 산천만 다 베려놓고 주민들만 이렇게. 마을 환경까지 황폐화되면서 또 다른 문제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 여기도 하천이에요? 하천인데 이렇게 그 좋은 물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여기 이렇게 풀이 없었어요. 배추를 여기서 씻어가지고 김장을 담궈 먹고 그랬어야 돼요. 여기가 골프장 섬기면서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기라는 게 그리고 고기가 어떨 적에는 고기 죽은 것이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파리 모기 원상 여기가요. 수십 배에 달하는 땅값 상승은 누군가의 이익이 돼버렸고 마을 환경을 개선해주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공동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아니었으면 이 어딘가 개발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여기 애들 울음소리 나고 젊은 사람들이 도시 근교잖아요. 가깝잖아요. 여기서 물도 좋고 다 여기서 살라고들 다 그럴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다 나가버리잖아요. 애들 울음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학생 가방 메고 나가는 학생도 볼 수도 없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17년째 이 어등산 개발 논란이 계속되면서 제일 속상하신 분들이 이 어등산 인근 주민들이에요. 요점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당시에 농사 짓고 있던 땅까지 강제 수용을 당했는데 여전히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잖아요. 17년째. 매일매일 보시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토지를 굉장히 싼 값에 강제 수용까지 해주면서도 그랬네요. 주민들은 일단 이 개발 사업이 되면 네. 마을에 좀 득이 될 것이고 또 마을의 환경도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바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개발은 정작 되지 않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 매년 장마철만 되면 뭐 토사가 흘러내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마을이 좋아지기는커녕 굉장히 좀 방치되고 황폐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주민들의 심정. 네. 제가 봐도 저렇게 억장이 무너지는데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네.
현재 어등산 개발 사업은 광주시와 사업자가 사업 이행 보증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사업 자체가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대형 사업에서 이 사업 이행 보증금을 내는 거는 어떤 상식적인 부분인데 양측에서 이견이 이렇게 좁히지 못한 게 뭘까요? 그 사업 이행 보증금을 쉽게 네. 설명드리면 우리가 집 계약할 때 내는 보증금 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공사를 시작할 때 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10% 정도를 사업 이행 보증금으로 내야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어등산은 공모 지침에서 약간의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관광 사업이니까 관광진흥법에 관한 내용만 넣었으면 되는데 네. 이게 사회 기반 시설인 민간 투자법까지 같이 내용을 집어 넣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서 이제 그러겠네요. 문제가 됐는데 아마도 이 공모 지침 조항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의 논란의 단초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17년이 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그래요. 공모지침 조항 하나 때문에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비중 있는 그 다른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광주시의 업무 처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네. 당초에 골프장 사업과 관광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네. 이것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소홀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더불어서 관련된 소송에서도 광주시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해 버렸잖아요. 네. 그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 광주도시공사가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그 어등산 그 리조트에게 채무 보증까지 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업이 민간 투자라고 하는 이유로 기업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17년 동안 마땅한 해결책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까지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어등산 개발은 광주시와 사업자 양측의 협상 결렬로 인해서 사업자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가 취소가 된 상태예요. 때문에 다시 법정 다툼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광주시는 협상 결렬 직후부터 다시 공공개발을 언급을 해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발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지 모두가 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시사집배송 함께하고 계십니다.